내가 테이프 끝무렵 세대였거든. 그래서 이제 배용준이 한국 평균 남자인 줄 알고 뭐. 학습을 하기 위한 학원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로망이 있었거든. 로망? 학원에 대한 부러웠어. 약간 나 태국에서 왔다 그러면 코끼리 타고 다니고 나 어렸을 때까지는 길거리에 코끼리가 다니기는 했어.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저는 신채진입니다. 태국에서 18년 거주하고 한국에서는 6년째 거주 중이고요. 초청 장학생 그리고 봉사단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짜뚜띠,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정혜나입니다. 이탈리아에서 17년 정도 살았고 한국에 온 지는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OK 프렌즈 봉사단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셀리메츠즈비에 2022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추천장 학생이고 OK 프렌즈 봉사단원 신일원입니다. Hello, 저는 이승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3년 동안 일본에서도 살고 이제는 2021년부터 한국에선 4년 차입니다. OK 프렌즈 초청 장학생이기도 하고 OK 프렌즈 봉사단 활동도 했었습니다. 나는 이탈리아에서 살 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 항상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알아도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잘 몰라가지고 좀 설명을 늘 했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일 쉽게 막 너네가 쓰는 핸드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애들이 안 믿더라고. 어려움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K-팝이 엄청 인기잖아. 처음에 싸이로 시작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BTS 그리고 그걸 넘어서 뭐 블랙핑크 막 여러 아이돌 그룹들이 생기면서 한국 문화나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오히려 먼저 한국 사람이냐고 먼저 물어보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반가웠던 것 같아 요즘은. 나도 약간 이제 비슷한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란 나라를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는 것 같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축구 캠프를 갔는데 중국인이냐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일본인이냐 그럼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다고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아직까지는 잘 안 알려져 있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중국인이야 일본인보다도 한국인이 먼저 나와가지고 맞아. 처음에는 못 느낀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바뀐 순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게 엄청 신기하게 느껴졌고 이제는 엄청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이탈리아에 살았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릴 때는 좀 없었던 것 같아. 오히려 그냥 나는 왜 이태리 사람이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태리 사람처럼 생겼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지 한국은 어떤 나라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생각이 잘 없었는데 나도 이제 좀 사춘기 시간을 겪으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때 당시에 딱 이제 한국 아이돌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나도 그때부터 약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한국은 어떤 나라고 한국은 어떻게 사는지에서 되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늘 궁금했던 나라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먼 음식을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에서는 누구나 먼 음식을 먹지 않아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을 고민했어요. 지금 매운 음식을 자주 먹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혹시 잘 마라탕 먹으면 1단계. 근데 나도 예전에는 신라면도 못 먹었고 아예 라면이 좀 매웠었는데 이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 맞아. 음식도 확실히 좀 늘어. 나는 어릴 때 이제 일본에서 또 3년을 살았었고 미국에 살 때도 사실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왔었던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어릴 때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 이미지가 실제를 반영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도 승빈이랑 비슷하게 여름방학마다 한국에 놀러 왔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랑 현실의 괴리감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환상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렇게 온라인 OTT 매체가 많지 않아서 내가 테이프 끝무렵 세대였거든. 그래서 테이프를 수입해서 한국에 가져가고 그때 뭐 가을 뭐지? 겨울연가? 겨울연가, 가을동화 이런 거 이제 배용준이 한국 평균 남자인 줄 알고 뭐 그렇게 한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약간 환상은 아니지만 편견? 한국 애들은 다 공부만 한다 이 생각 맞아. 진짜 들은 게 있으니까 뭐 미국에 있는 뭐
다른 아줌마들이나 그러니까 약간 다 부모님도 어른들이 심어주는 그런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아이디어. 맞아.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너 엄청 공부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아. 행복한 줄 알아 막 이러고. 그치. 맞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국에 대한 내용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 엄마 아빠 입에서 맞아. 내려오는 거였으니까 살짝 현실보다 몇 년 뒤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 맞아. 엄마 아빠도 그 나라에 온 지 오래 맞아, 되셨을 맞아. 테니까. 근데 나는 그건 좀 부러웠어. 이탈리아에는 학원 문화가 없어가지고 학원을 다녀도 뭐 음악 뭐 학원, 뭐 수영, 뭐 발레 이런 게 있지 막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한 학원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로망이 있었거든. 로망? 학원에 대한 부러웠어. 그냥 학원에 가가지고 친구들끼리 놀고 막 끝나고 나와서 뭔가 먹고 놀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탈리아는 사실 그런 게 없고 그냥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오고 이런 느낌이어서. 네, 제가 한국에서 봤을 때는 어학단수 친구들이 카자흐스탄 생활에 대해 많이 물어봤어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매일매일 말을 해요? 아닙니다. 도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차나 버스 타고 근데 나도 비슷한 게 있는 게, 나 태국에서 왔다 그러면 코끼리 타고 다니고 그래서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게, 나 어렸을 때까지는 길거리에 코끼리가 다니기는 했어. 막 타고 다니는 야생 코끼리는 아니었고, 옆에 이제 사람이 서 있어서 한 20바 정도 주면 한 10분 정도 타고 사진 찍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돼가지고 그때부터는 못 타기 시작했는데, 그 질문에 선뜻 아니라고 대답하기에는 다니기는 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또 하나는,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가잖아, 한국은. 태국은 군대를 뺑뺑이를 돌려서 가야 돼. 빨간색 공, 검은색 맞아, 공을 맞아. 뽑으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군대를 가야 되는 운명이 결정되는 건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 그 전에 예비군 훈련 비슷하게 보이스카우트처럼 고등학교 때 외국 미국계로 따지면 그냥 캠프식으로 1년에 며칠 정도 가서 수업 듣고 훈련 받고 이러면 그 뺑뺑이 돌리는 거에서 면제되고,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서 태국 아이돌들 있잖아. 군, 뱀뱀 이런 사람들 뺑뺑이 돌리는 거 나와. 맞아, 봤었던 것 같아. 약간 이탈리아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제일 먼저 듣는 질문, 이탈리아 남자들이 그렇게 잘생겼냐? 나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맞아. 옛날에 대답했던 거 요즘 대답하는 게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원빈같이 생겼냐라고 하면 다들 이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은 약간 멋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탈리아 남자들이 그렇게 잘생겼냐, 아니면 이탈리아 남자들이 그렇게 플러팅을 잘하냐. 그들이 말을 잘 거는 건 맞는데 문화 자체가 좀 수다스럽고 말들이 많은 문화라서 그런 편이기도 하고, SNS나 막 이런 데 올라오는 막 뭐 눈에서 뭐 보석이 떨어진다느니 막 그런 거는 진짜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굉장히 친절한 게 있는 것 같아. 태국이 딱 공항에 도착하면 The Land of Smiles 이렇게 적혀 있거든. 근데 그만큼 실제로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사람들이 많이 웃어. 근데 일단 처음 보는 인상이 나쁘지는 않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한국보다는 확실히 좀 덜한 것 같아요. 여행하기도 나쁘지 않은 동네인 것 같고, 이제 다만 여기에서의 차이점은 우리는 국왕이 있는 왕권 사회이다 보니까 놀라는 정책들 같은 것들이 있지. 예를 들면 오후 5시 전에는 맥주를 구매하지 못한다든지. 또 너무 겁먹을 건 없는 게,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개방적인 사회이고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탈리아도 약간 사람들이 일하는데 느긋하고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서 은행 같은 데 가면 은행원들끼리 수다 떠느라고 업무를 안 봐줘. 맞아. 끼리? 끼리 말고 끼리 공항 같은 데 가서 여권에 도장 찍어야 되는데 그거 태국도 마찬가지야. 둘이 수다 떨고 있어서 안 찍어줘. 근데 이게 더한 게, 그렇게 수다 떨었으면 그 다음엔 일을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떨 때는 우리 이제 시간 끝났어, 내일 와? 어머나. 그래서 되게 느긋하고,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약간 답답하지. 그치. 한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불려요. 맞아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렇게 하면 개나 다른 동물을 보통 불려요. 그럼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랑 이게 잘. 어. 근데 제스처에 좀 기본적으로 확실히 좀 문화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스처가 있는 것 같아? 이탈리아는 약간 손을 되게 많이 써. 그치. 막 이렇게 손. 이것도 맛있다고, 이것도 맛있다고. 이것도 약간 이탈리아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이거 아무 그래요? 데나 쓰지 않아. 진짜? 축구 선수 보니까 잘하던데. 이게 나 약간- 드라마 보니까 잘하던데. 약간 항의할 때나 말이 안 된다.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할 때 막 이러는 거지. 평소에
평소에도 이러고 다니지는 않는데 그치, 이게 그치. 약간 밈처럼 이탈리아 사람들 다 이러고 다닌다.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있었어. 손 묶어놓으면 말 못한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을 들어. 것 왜냐면 같아. 나도 제스처가 좀 있는 편인데 이탈리아 사람들 워낙 더 많아서 태국은 그런 건 별로 없어. 근데 그냥 진짜 그냥 인사할 때 항상 합창을. 직위가 높은 분이실수록 손이 올라가. 한국 사람들이 이게 많이 모르더라고. 오. 이제 기본적으로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가 나이를 모르는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이 정도에서 하는데 스님한테는 여기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 이 엄지가 어디를 닿는지에 따라서 그걸 Y라고 부르는데 안 하면 약간 무례한 느낌. 아예 안 하면 이제 조금 무례한 어. 거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 한국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 식당을 가도 어쩔 때는 우리 사실 가기도 전부터 이미 메뉴를 정하고 갈 때도 있고 가자마자 앉으면서 주문할 때도 있잖아. 막 이모 여기 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좀 느긋하게 앉아서 메뉴판 갖다 와 줄 때까지 기다리고 갖다 주면 열어서 보고 천천히 보고 메뉴판을 닫으면 그때 약간 웨이터가 온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약간 한국에 왔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적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배를 눌러야 된다거나 아니면 불러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아서. 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식당에서 우리는 계산을 할 때 앞에 나가서 하잖아. 우리가 미국은 비를 들고 와서 이제 우리가 카드를 꼭 꽂아주면 팁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데 맞아. 이제 오해할 만한 것도 팁도 있겠네. 그러면. 한국은 우측 보행으로 많이 걷잖아. 지하철역 환승이나 이럴 때 우측 보행으로 좀 걷는데 간혹 가다가 외국인 분들께서는 인파 속에서 앞으로 못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태국은 운전석도 반대고 맞아. 이렇게 좀 차선도 반대다 보니까 왼쪽이 좀 더 익숙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우측 보행이다라는 걸 좀 얘기를 많이 해주면 환승할 때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맞아. 한국은 약간 지하철이나 우리 이런 거 탈 때 줄 서는 문화가 있잖아. 버스 정류장에서도 줄을 서고 약간 암묵적으로 줄 서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유럽을 가면 생각해보면 지하철이나 뭐 버스를 탈 때 줄을 서는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 우선 미국에서 살려면 운전면허증을 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도시에서 사는 게 아니면 운전을 안 하면 사실 그냥 집에서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도 운전하고 다녔어? 당연하지. 시골에 살았어가지고 제일 가까운 이제 마트가 걸어서 한 40분 됐어요. 그래, 근데 이제 차 타고 가면 10분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16살이 되면 바로 면허를 따. 그리고 한국에서 살려는 외국인은 한국인에 대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차가운 게 아니고 좋은데 그걸 잘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맞아. 표현을. 처음에 이제 뭐 말을 걸었는데 생각보다 안 따뜻하면 왜 이렇게 차갑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긴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 맞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물론 내가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정이 많고 오래 가고 여러 가지 안 가리고 하는 것 같아서 좋은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태국에 간다고 하면 태국 사람들이라고 다 고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나도 태국 살면서 고수를 안 먹고 자랐거든. 오히려 한국보다 더 고수를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 그 전에. 그래서 고수가 태국어로 팍치인데 팍치 X라고 하면 안 넣어주더라고. 맞아. 난 그렇게 잘 살았으니까 나 향신료 싫은데 뭐 이러면 웬만하면 다 이제 소통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이탈리아 여행을 놀러 간다고 하면 보통 로마, 뭐 피렌체, 베네치아 뭐 이런 데를 위주로 가고 사람들이 거기 찍고 딱 그 메인 그런 관광지 스팟에서 사진 찍고 그러고 가는데 나는 좀 보통은 한 도시에서 그래도 최소 3, 4일 이상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곳곳에 볼 게 정말 많고 여유로운 좀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이탈리아는 소도시가 정말 예쁜 곳들이 많아서 옛날 느낌 나는 마을들도 진짜 많고 이래서 작게 그렇게 다니는 것도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오케이 톡톡이었습니다. 다음 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